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초리대감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김용 소설 최신 개정판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셨죠? 그럼 의천도 연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소림사에서 있었던 장군보의 무술을 훔쳐본 행동에 대해서 무색선사는 자신이 곽양에게 철나안을 준 것도 잘못이라며 누군가 비난하려면 자신을 비난하고 장군보를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율원의 노승들은 장군보가 소림의 무술을 허가 없이 익혔으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명방장은 무색, 각원, 장군보를 달마원으로 보내라 하고 모두는 그들 3명을 어찌 처벌할 것인가를 논하게 됩니다. 각원은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여 곽양과 장군보를 데리고 도망친다고 하네요. 은소서를 비롯하여 천은교의 고위 간부들은 사손이 명교의 호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수정됩니다. 사손의 아들은 살해당할 당시 3살이었습니다. 이전 판에서 사무기는 1살이었으며 시간적으로 오유가 있던 것을 바로 잡았네요. 구양진경의 탄생 배경이 밝혀집니다. 왕중양이 구음진경을 얻은 후 숭산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한 사람과 술 내기를 벌이게 됩니다. 왕중양이 패배하게 되고 그는 호의로 상대방에게 구음진경을 읽어볼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유학자였으며 특별하게 총명하고 학식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도교에 입문했으며 도교의 방대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였다고 하네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교 승려가 되었는데 구음진경을 읽을 때 그는 승려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성과 지혜로 구음진경이 음과 양의 조화 대신 극단적으로 음의 원리에 치우친 무공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는 구양신공을 창안했고 이를 경전에 숨겼는데 이 경전은 소림사에 보관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무기가 동굴에서 구양신공을 수연하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장무기가 은천정과 송원교의 대결을 목격했을 때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초식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연할 때 쓰던 초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도용도는 양과가 곽양에게 준 현철 중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며 의천검은 군자, 숙녀검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두 칼 속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뚫려 있고 그 안에는 작은 부속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부속품을 보기 위해서는 오직 두 칼을 서로 부숴버릴 만큼 강하게 부딪히는 길뿐이며 무기의 안속에는 도화도로 가는 길과 비급의 위치를 적은 지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급에는 무목유서와 구음진경에 더하여 다양한 도화도의 무공과 홍칠공의 무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항용 18장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구음백골조를 비롯하여 매초풍이 쓰던 기술들은 황약사에 의해 약간 교체되었는데 그 기술들은 여전히 악랄하지만 매초풍이 쓰던 것만큼 악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현풍과 매초풍의 죽음을 황약사가 매우 슬퍼했기에 이와 같은 변화를 주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양양성이 함락되었을 때 곽양은 사천 지방에 있었으며 돌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곽정과 황룡은 도와 검을 곽보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그녀가 무모하며 아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멸절이 주지약에게 설명하지요. 양씨 집안은 당연히 이러한 검과 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소전은 주지약이 한일을 추리해냈고 그녀의 죄를 폭로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본래 주지약은 4명 모두를 섬에서 죽이어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장무기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야율제는 항용 18장을 완전히 구사하게 됩니다. 주원장은 장무기에게 교권을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소집해 조민과의 관계를 추궁하게 됩니다. 명교는 군 지휘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여전히 명교 제자이긴 했으나 그들 스스로 뭉쳐 거의 자율적으로 움직였다네요. 양수와 법료는 이미 주원장을 위협하거나 죽일 수 없음을 깨달았고 군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원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주원장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조민은 모든 것이 끝나면 중원을 떠날 것이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장무기가 따라오고 말고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죠. 3명의 도자 학렬 노승들은 곤륜파 하태충, 하부인과 곤륜 제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고승은 쉽게 이기지만 원진이 나타나 재빨리 그들을 모두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도고승은 이에 대해 화를 내며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 하네요.
송청선은 장산봉에 의해 죽지 않고 무당산에서 상처가 도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를 용서한다고 하네요. 소서가 나머지 6개의 성화영을 명교에 반환하기 위한 특사를 보냅니다. 6개는 예전에 장무기가 페르시아인으로부터 받은 바 있죠. 반환 과정에서 장무기는 건곤대나의 신법을 소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서가 장무기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한 번이라도 장무기와 연락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네요. 그녀는 성화영과 함께 만한사에 가기 전 만들던 옷을 완성시켜 장무기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슬프네요. 장무기는 한리마와 한산동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자 명교의 교권을 양소 법료에게 넘기고 광명정을 떠나 잠적합니다. 그는 명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주지약의 소원은 장무기가 조민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고 장무기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해도 그녀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주지약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지요. 마지막에 장무기는 4명의 여자 중 자신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만 끝내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영사도에서의 주지약은 아직 무공 비급을 손에 넣지도 못했으므로 섬에서 장무기와 주지약의 무공 수준에 대한 대화가 삭제됩니다. 장산봉 얘기, 멸절살태 얘기 등등입니다. 장무기가 무당에서 장산봉의 손을 잡았을 때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각원사부, 곽정대엽, 양가대엽만이 이러한 강한 양기를 지니고 있었다로 수정됩니다. 주지약은 장무기와 조민이 만났을 때 자살 소동을 벌이는 대신 2달간 잠적합니다. 이는 도화도에서 무공을 익히기 위함이죠. 장무기는 구양신공으로 현명이로의 무공을 70% 없애버립니다. 독장객은 구음진경을 빼앗고 주지약을 강간하여 하지만 장무기에 의해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무공 수준은 조민의 팔공수보다도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개정판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졌다.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